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지,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지,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 4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편리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의 2년살이 현실 경험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극장, 마사지룸, 헬스장, 도서관.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씨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7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그런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2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억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버타운은 일종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실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여서 더 외롭다. 실버타운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계시는 방보다 혼자 사시는 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버타운은 군대와 같은 규율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로비든 공용 공간이든 간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부부가 매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같이 수다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나 아파트와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에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효심 가득한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실버타운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앞에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 그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우리 옆집 여자가 실버타운 들어간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부럽더라고.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점차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차라리 부부끼리 또는 홀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불편하게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은 막연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실버타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버타운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십 가지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고급 식당 등의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들입니다. 고향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지, 아니면 북적북적한 도시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낼지, 어디서 살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우아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엔 10여 년, 길어야 20년 정도로 여겨지던 노후의 정의가 3, 4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금액을 지불하며 편리하게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의 2년살이 현실 경험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션뷰 수영장, 노천욕탕, 극장, 마사지룸, 헬스장, 도서관.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 씨는 3년 전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던 중이었기에 결정도 빨랐습니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170만 원씩 냈습니다.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그런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히라노 씨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유명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록 음악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공통 화제나 관심사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트로트 듣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2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다가 내다 보이는 노천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곳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늘었고 실버타운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어려워져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억이 드는데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고 합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출연한 히라노 씨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 실버타운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험담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버타운은 일종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럭셔리한 시설과 서비스에는 높은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에 비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어떤 현실과 부딪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는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라며 노인들은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원래 집에서 살기 어려워졌다면 그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지역 사회 혹은 이웃 관계망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주거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주거 선택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높은 비용의 시설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의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실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여서 더 외롭다. 실버타운에는 혼자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부가 계시는 방보다 혼자 사시는 방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버타운은 군대와 같은 규율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식사를 한 장소에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로비든 공용 공간이든 간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면에서 보면 공동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부부가 매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같이 수다 떨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주거 단지나 아파트와 다르게 한 건물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들에서 혼자여서 더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효심 가득한 자식들이 매주 방문하고 손자들의 이쁜 모습에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의 실버타운에 앉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본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앞에서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 다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남의 집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건 간단한 예이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일도 없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활력을 잃는다. 본인도 노인이지만 매일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과 함께하면 활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본인도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늙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니 그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노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더 늙어간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노인끼리 모여 살면 그 자체가 불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지. 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우리 옆집 여자가 실버타운 들어간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부럽더라고. 돈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점차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차라리 부부끼리 또는 홀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불편하게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은 막연합니다. 실버타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실버타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버타운 역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안락한 시설 속에서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십 가지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열립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고급 식당 등의 고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은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라며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다 보면 이곳에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코스도 다양하고 산책로도 여러 개다. 10년째 취미로 하는 색소폰을 무대에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도 공동체 생활에서만 겪을 수 있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버타운은 또 다른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